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학, 국어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영어까지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한번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헷갈렸는지 혹은 뭐 쉽게 풀었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근데 뭐 앞쪽에서는 18번부터 20번까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18번은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글의 목적에 해당되는 문제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I'd like to ask you 이렇게 됐죠. 당신에게 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부탁드려요? You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At the workshop. 워크숍에서, 스케줄된 워크숍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8번에는 답이 2번이다.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요. 심경을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심경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보시면 she was overflowing with anticipation 이렇게 됐죠.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막 기분이 흘러넘쳤습니다 이런 말이니까 결국 무슨 말이 됩니까? 기대감이 엄청 심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혼잣말에 sigh to herself, 혼자 한숨을 쉬며 말하죠. I can't believe I come all this way for nothing. 자, 쓸데없이 내가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What a waste of tim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얼마나 시간 낭비했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어떻게 됐다? 마지막에는 실망감으로 아주 고통스러워한다. 아니면은 뭐 그냥 실망감을 엄청 느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는 희망 찾다가 실망감을 갖는 것이 되므로 여기 보시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20번은 글의 주장을 나타내는 문제인데, 찾는 문제인데, 뭐 앞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죠.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 이렇게 됐고요. 어떤 기관, 즉 기업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행해지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뭐 할 때? You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로서 실험을 고려할 때 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이다. 뭐다? They focus too much on. 너무나 많이 소셜미디어 도구나 플랫폼에만 신경을 쓴다. 그런데 충분히, 여긴 당연히 포커스가 빠졌겠죠.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 뭐에? 기업의 목적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비난이니까, 비평이니까 뭐 해라? 당연히 툴이나 플랫폼보다는 기업의 목적에 신경을 더 써라.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사업 목적. 기업 목적에 맞도록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입니다. 뭐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보죠. 이제부터 21번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앞쪽부터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것만 가지고 못 본다는 거죠. 앞에 내용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물론 뭐 풀이 방법은 다 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게 앞에 내용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purchase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거 구매란 뜻입니다. 구매.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have 혹은 get. purchase on A 하면은요. A에 대해 한국말로 하면은 A를 꽉 잡다 이런 소리야. A를 꽉 잡다. A를 꽉 잡다.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보죠. 과학자들은 특별한 장악력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도덕적, ethical, 윤리적인 decision, 결정에 있어서. 그러면 결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학자가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윤리, 도덕 문제 다루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게 또 같이 되는데 요게 또 되게 어려운 구문이 상당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 정도 구문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no more than 구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 is no more. 아이고, 좀 띄울게요. Then B. Then C is D.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항상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C가 D 아니듯이 부정, C가 D 못하듯이 부정, A도 B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당연히 클라이밋 사이언스가 당연히 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은 헬스케어 리폼이 B가 될 것이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피지스트가 C가 될 것이고요. 뒤에 보면은 the cause of 여기 잘못됐네요. 요거는 하나 지우겠습니다. 요게 D가 되겠네요. 그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도 D가 되겠네요.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C가 D 하지 못하듯이 C가 즉 물리학자가 컬러니 집단, 동물과 식물의 집단이죠. 집단의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듯이. 자, 부정입니다. 즉 물리학자는 생태학자 영역을 관여하지 말아야 하듯이 기후학자는 의료보험체계의 개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후학자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요. 물리학자는 생태학자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해석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 요약을 하면은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도 뭐 해야 된다? 분야의 전문가들도 요거를 잡으셔야 돼요. 전문가도 다른 분야 관여하면 어텐다?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그런 얘기였다는 거. 요건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보세요. The very feature that causes expertise라는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 지식. In a specialized domain. 도메인이라면 영역이 되겠죠. 자, 한번 가보죠.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특성들은 lead to 야기하게 됩니다. 무지를 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 여기서 many other domain이 될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물리학의 전문가라고 해서 동물학, 식물학 혹은 뭐 의료 쪽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소리 되겠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 분야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럼 계속 같은 말입니다. 자, 봐봐.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형태의 글이지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이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도요. lay people이란 말은 일반인, 뭐 평민, 일반인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과학자, 즉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농부나 어부나 뭐 환자들이나 뭐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도 may have relevant 관련된 경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scientists can learn from, 즉 여기도 당연히 experience를 꾸며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상 평민과, 즉 일반인과 전문가가 동일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뒤에 또 볼게요. 사실 in recent years, 최근에 과학자들도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란 말은 뭐다? 일반인도 과학자만큼의 뭐를 갖는다?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가 살짝 바뀌었는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극지방 기후 영향 평가는 포함합니다. 관찰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지문이 잘렸지만 뒤에는 뭐가 옵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의 관찰이 오겠죠. 왜? 일반인도 전문가 못지않는 어떤 분야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볼게요. Gathered from the local native group. 이해되셨죠? 그래서 our trust need to be limited. 그래서 우리의 신뢰.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전문가에 대한 신뢰죠. 당연히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뭐 해야 된다? need to be limited. 제한적이고 집중돼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가 뭐냐? 이 두 가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각 분야, 전문 분야가 다르면 건드리지 마라. 일반인도 전문가만큼의 지식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문가에 대한 신뢰 어떻다? 신뢰 어떻게 된다? 당연히 limited,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요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살짝 정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 즉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need to be limited, 제한되고 집중돼야 됩니다. 즉 각 분야의 전문가야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이해를 못했을 텐데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이해됐죠? 즉 우리의 신뢰는 특정화해야 됩니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에만 신뢰를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blind trust. 자, 무작정의 신뢰는 will get us into at least 적어도 get us into trouble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뭐만큼? 전혀 신뢰를 안 하는 것만큼. 그러면 전문가의 신뢰 뭐 해야 된다?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계속 얘기한 게 전문가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에 대한 신뢰, 한 분야의 신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뭐 해야 된다? limited,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but 이렇게 떠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잘 해석해 볼게요. 하지만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 이 designate란 말은 임명하다, 명명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의 지명된 전문가, 즉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그런데 요거는요, 요것도 오타가 나왔네요. 이 전문가와 이분들이 매너맨이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soul out은 여기서는 뜻은 해결하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삶의 전부를 바쳤던 전문가들이죠. 뭐에 대한?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엄청 노력했던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마비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뭐 해야 된다?
상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히 신뢰를 뭐 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의 신뢰는 뭐 해야 된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없으면은, 이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저기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paralyzed,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럼 이 버튼 다음에 요 뒤에 내용이 뭐냐?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안 하면은 우리가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알잖아요. 이거. 그러면 같은 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비가 되지 않으려면, 자, 앞으로 갈게요. 얘를 부정을 해서, 즉 마비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전문가를 신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우리는 마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not knowing, 모르게 됩니다. 뭘 모르게 돼? Where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는 뒤에 내용은 뭐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의미가 없고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여기를 한국말로 하시면은요. 그렇죠? 결국 전문가를 신뢰해야 된다. 내용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에 보세요. 1번. 자, 요걸 한번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questionable fact. 아주 의심스러운 문제, 즉 의문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주 인기가 있는, 누구에 의해서? 이 부분이 틀렸겠죠? 당연히. 전문가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 내용은 좀 안 맞지만 하여튼간 결정적으로 틀렸고요. 그럼 결론 다시 한번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은 그렇죠. 전문가의 신뢰, 즉 전문가가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자, 2번 보죠. readily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 누가 제공하는? 그렇죠. 특화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요거는 맞게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3번. 일반적인 지식. 특정한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평범한 지식. 이거는 전문가 얘기하고는 별 상관없겠네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니고요. 자, 실용적인 정보 제공되는 전문가나 평민. 뭐 실용적인 정보는 뭐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요게 틀린 게 이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되는 건 전문가의 정보를 신뢰하자 이런 말이니까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bias knowledge. 자, 일단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편견된 지식. That is widespread in the local community. 여기서도 local community도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그 정보가 전문가의 정보가 편견된 정보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뭐 고려할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4번하고 상당히 헷갈렸을 텐데 4번에서 결정적으로 평민들이 제공한다 라고 해석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4번은 답이 아니고 답은 2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21번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학생들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이죠. 뭐 근데 22번은 사실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하나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놓치면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Environmental hazard, 위험이 되겠죠. 위험. Include, 포함합니다. Biological, 생물학적인. Physical, 물리적이고. Chemical, 화학적인. 원스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인간의 행동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떤 행동이다? 프로모트, 촉진하거나 허용하는 거죠. 노출을. 근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요거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요거를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요거를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exposure 다음에 항상 여러분 exposure 다음에 to가 온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 뒤에는 뭐가 빠졌다? 당연히 환경적 위험이 되겠죠. 물론 뭐 요거 되겠죠. 요거 전체 구체적으로는 환경적 위협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죠. 환경적 위험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자, 환경의 위험이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며 화학적인 위험 플러스 또 뭐가 있다? 인간의 행동이다. 어떤 행동이다? 거기서 노출을 허용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글을 정리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글의 소재는요, 당연히 환경적 위험이고요. 이러이러한 거 포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인간이 환경 위험에 노출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이제 글의 전개 방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환경 위험에 대한 인간의 노출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한번 가보겠습니다.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 오염 물질이죠. 오염원은 are difficult to avoid, 피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피하기 어려운 이유 쭉 나오죠. In this circumstance, 이 this라는 얘기는요,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출은 계속 나옵니다. 이 위험에 대한 노출은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은 이것이 되겠죠. 비자발적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겠는데 전체 내용이 자, 다시 보세요. 뭐가 됩니까? 환경오염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이다. 근데 그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은 보통의 경우보다 비자발적이다. 즉 자기가 노출되고 싶어서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Reduction, 감소나 Elimination, 제거죠. 이러한 요소들의 제거는 아마도 요구합니다. 사회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단어는, 이 글은 딱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여기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환경적 오염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노출인데, 그 노출, 환경오염 노출되는 것은 보통은 비자발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회적 행동이 뭐냐?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그 의료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얘기되겠죠. 이해됐죠? 자, in many countries, 여러 나라에서 사실들, 자, 어떤 사실? 어떤 환경적인 위험이 are difficult to avoid, 피할 수 없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is felt, 느껴집니다. 자, to be, 더 위험한, 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뭐보다도 those hazards can be avoided, 피할 수 있는 것보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환경에 위험이 있어요. 환경에 위험이 있는데 그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exposure, 인간의 노출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노출은 비록 뭐다? 대부분 비자발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해로움으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social action이 필요하다. 계속 요 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번의 답은 당연히 몇 번이다? 그렇죠. 여기 나왔네요.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죠? 조금 뭐 쉽게 요 22번은 쉽게 풀 수, 앞에만 좀 잘 잡으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23번은 주제와 관련된 건데요.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scientists use paradigm rather than believing them. 이렇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뭐보다는 패러다임을 믿기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당연히 패러다임인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믿는 것과 use 뭐 이런 개념의 차이가 뒤에 나오긴 하겠죠. 무슨 말인가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use of a paradigm in research. 연구에서 이 패러다임의 사용은 address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address의 뜻은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 주소도 아니고요. 뭐 연설도 아닙니다. 동사를 쓰여서 그건 다루다 이 뜻이죠. 혹은 문제를 해결하다. 자,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함으로써 employing이란 단어는 employee의 뜻은 여기서는 고용하다가 아니라 사용하다의 뜻이죠. shared concept, 공유된 개념. symbolic expression, 상징적인 표현.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실험적, 수학적 도구, 그리고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공통된 개념, 공통된 표현 이런 거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 똑같은 이론적인 선언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직 패러다임이라는 게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뒤에 읽어보면요. 자, 패러다임의 가장 큰 게 뭐다 지금? 공통된 개념과 공통된 표현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a way. 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방식으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죠. 공유된 개념과 수식, 표현 등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통된 개념과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나오네요. 공유된 관행. 자, 이런 얘기죠. 계속 관행의 이러한 요소들은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in scientists' belief about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공유된 관행의 요소들은 그러므로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비교할 만한 통일성을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자의 믿음에서 뭐에 대해서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것 when they use them. 왜 뭐 구체요? 통일성이 그걸 전제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공유되고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통일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전제되는 거란 거죠. 자, 계속 가죠. Indeed, one role of paradigm.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결국 공유된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한 역할은 is to enable 과학자들이 to work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는 과학자들이 공통의 개념과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 그것의 역할은 뭐다? 과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딱 지금 세 단어를 우리가 뽑을 수 있겠네요. 자, without having to provide detailed account. 상세한 이때 account 서술이죠.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자,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한다. 즉 같은 과학자들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즉 과학자들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알게 된 이유는 뭐다? 어떤 패러다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론 이 글은 패러다임의 이 글의 주제는 당연히 패러다임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답은 뭐 당연히 5번일 것 같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패러다임의 기능적인 면, 뭐 할 때 과학 연구에 있어서 뭐 요거 5번인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는 이 답을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 않을까. 아마 조금 학생들이 오답이 높은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멘딩이란 말은 수선하다고요. 리스토리라는 말은 복원하다 이 뜻입니다. 어떤 물체를 수선하거나 복원하는 것. 그럼 이 글의 소재는요. Restoring object입니다.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원래 생산보다 더 창의적이 된다. 자, 여기 나옵니다. 자, 볼게요. 복원은 창의적이어야 된다가 이 글의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니까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미리 잡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지금 시간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 자, 뭐가 일어나고 있다? 시간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 뭐하고 뭐? 산업 전 사회와 지금 pre-industrial blacksmith라고 해서 산업 이전 사회와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산업화와 대량 생산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산업 뭐 전근대 사회라고 할게요. 그냥 전근대 사회. 자, 전근대 사회의 대장장이는 만들었습니다. 물건들을, 주문하는 물건들을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바로 자신 동네의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ustomizing이라는 단어는 소비자 요구를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소비자 요구에 딱 맞게 했고, modifying, 변형하고, transform, 그러니까 수정하고, modifying or transforming, 변형을 했습니다. 뭐에 따라서? 유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뭐였다? 일상적이었다. 그러면 전근대 사회는 뭐다? 가장 중요한 게 한 단어만 쓸게요. 그냥 customized죠. 이해되셨죠? 소비자 요구에 전부 다 맞췄다. 그리고 customer는 would bring things back, 가져왔다. If something went wrong, 뭔가 잘못되면 수선으로 가져왔다. 이때 repair는 was thus extension of fabricate란 단어는요. 이거는 제조란 말입니다. 안 나왔네요. 좀 어려운 단어겠네요. 제조. 즉 생산의 연장선상이다. 이해되셨죠? 즉 수선이라는 것은 뭐 전근대 생산은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고요. 수선도 이것과 똑같았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산업화 사회 보죠. 산업화 사회. 자, 보겠습니다. 자, making things. 물건을 만드는 것은 became the province. province는 지방이란 뜻인데 여기서는요. 두 번째 뜻으로서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텐더, 머신 텐더란 말은요.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영역이었다. With limited knowledge, 제한된 지식을 가진. 자,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산업화 시대의 생산은 누가 했다? 그렇죠. 산업화 시대의 생산은 기계가 했다. 혹은 뭐 기계와 사람이 했지만 중요한 건 뭐 기계가 되겠죠. 자, 하지만 repair continue to require large grasp of design. 자, 하지만 repair는요, 수선은 지속적으로 많은 grasp란 말은 여기서 이해입니다. 디자인과
물질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이해를 또 요구했습니다. 뭐를? 전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를 했고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 디자이너의 의도를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manufacturer, 제조업자는 모두 일을 합니다. 기계에 의해서. 혹은 vast subdivision, 디비전 분야인데 세부적으로 계속 나누는 거죠. 노동의 세분화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so to speak, 소위 말해서 손으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기계가 한다. 여기는 맞춤형으로 생산한다. 결국 뭐 수선으로 바꾸면 이거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맞춤으로 수선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 산업화 사회에서 수선이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선은 must be done by hand.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산업화 사회에서는 생산이든 수선이든 뭐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계. 근데 수선은 뭐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고객의 욕구에 맞게 손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기계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이해되셨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We can make every detail a watch. 우리는 모든 시계의 디테일을 만들어야 되고, 혹은 건. 자, 다시 미안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디테일, 시계 디테일이나 총의 세부적인 것을 기계에 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만, 즉 제조는 기계가 합니다만 기계는 mend, 고치지는 못합니다. When broken, 부서졌을 때. much less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계나 총을 고치는 거는 못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현대는 왜 mend나 repair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계에 의해서. 근데 요 글의 전제는 실제로 뭐냐면은 수선이라는 말은 생산만큼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현대는 기계로 인해서 생산을 하므로 수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 수선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1번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아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주 쉽게 지금 리페어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처음에 창의력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모디파이 나오고 트랜스폼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된다 하더라도 창의력이 모디파이나 트랜스폼의 형태라고는 그 얘기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 앞쪽에 보면은 요거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이 요 부분은요, 생산의, 그 전근대 사회 생산의 내용이고, 전근대 사회 생산이란 말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거고, 그거는 손에 의해 산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손에 의해서,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예, 손에 의해 산다는 얘기, 그거를 보면은 요거는 손이란 말이 빠졌다는 얘기가 by hand, 요 얘기가 없다는 게 좀 치명적 약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서 blacksmith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blacksmith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글에서는요, 산업화 이전 시대의 대장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손으로 모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떠나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맡겨지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즉 현대의 대장장에게 여전히 맡겨져 있다. 뭐가? 수리의 수선의 일들은, 혹은 수선의 예술들, 일이나 뭐 예술 다 되겠죠. 그럼 학생 여러분, blacksmith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by hand가 될 겁니다. by hand,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겠죠. by hand,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1번하고 4번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4번의 오답이 맞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도표 문제, 이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답이 답이 그렇죠, 4번일 겁니다. 4번에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is not expected to change, 변화가 없을 거라고 했죠. 근데 Central South America는 9%에서 여기 보면 7%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26번은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내용일치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있네요. 건축은 became his main interest,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만 he did not give up painting, 그림은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자 3번 보시면은 건축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을 포기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27번은 요것도요. 답이 27번은 답이 요것도 4번입니다. 2달 동안 진행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The challenge will last for 2 weeks. 2주 동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이것도 실용문 문제인데요. 28번도 답이 이것도 3번입니다. 3번. 이건 옳은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나오네요. 그렇죠. $50, 1인당 $50에 디너와 브렉퍼스트 included, 포함된다. 즉 아침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게 아침만 하면 틀렸겠지만 아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인 거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올해 나오는 그 어법 문제는 29번의 어법 문제인데, 올해 어법 문제는 뭐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답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답이 4번인데 여기는 주어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가 주어가 될 것이고요. should be 동사고요. complex가 완전 이렇게 부호로서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that이 아니라 what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that을 쓰셔야 된다. cell metabolism과 구조가 복잡하다는 사실은 would be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It has been suggested. 자, 대디하라고 제안되었다. 뭐 대디하라고 의미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통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Organic method, 유기농법이죠. 유기농법이 되겠죠. Defined, 정의되는 유기농법입니다. As those, 어떤 거라고? In which only natural product, 자연적인 산물만이 투입체, 그러니까 투입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유기농 방식은 주어고요. 이다. Less damage, 덜 해롭다. Biosphere란 말은 뭐 생명계 혹은 생태계라고 합시다. 그냥 생태계에 덜 해롭다라고 일반적으로 의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유기농법이 덜 해롭다. 데미지가 덜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다? 이게 통념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통념이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글은 뭘까요? 당연히 주장하는 글은 주장은 통념의 반대니까요. 유기농법도 뭐다? 해로울 수 있다. 배드다. 뭐 배드다 혹은 배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뒤에 보죠. large scale 대규모의 adaptation 채택 of organic farming method 유기농법의 채택은 하지만 바로 떠버렸네요. 그죠? 나쁜 점 나옵니다. 이제 would reduce yield 수확량을 줄이게 됩니다. 자, 그럼 나왔네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유기농법의 나쁜 점 첫 번째 뭐다? 수확량이 준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줄로 가죠. In organic nitrogen supplies 질소 공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소 비료인 거죠. 비유기적인 질소 공급이 필수다. For maintaining 유지하는데 여기 from이 빠졌다고 보시면 좀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적당하거나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여기서 보면은요, 이거 상식인데요. 질소 공급이란 말은 뭡니까? 요거는 질소 비료를 얘기를 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생산량도 줄고 두 번째 나쁜 점 뭐라고? 비료를 꼭 사용해야 된다. 질소 비료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줄로 넘어가죠. 뭐 뒤에 쭉 나오는데요. 뭐 그런 나쁜 점이 나온다는 거, 즉 질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세 번째 나쁜 점이 나옵니다. 세 번째, there are. 그러면 답이 3번인데 이거는 나쁜 점이니까 베네핏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점이 아니라 단점이 될 것입니다. To the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manure란 말은 퇴비죠, 퇴비. 혹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뭐 이런 건 구태 안 외우셔도 될 겁니다. 전문 용어겠죠. 거의 질소, 뭐 콩과식물이네요. 콩과식물의 광범위한 사용에 해가 있습니다. 뭐로써? Green manure crops. 그러니까 녹색 비료 작물로서 콩과의 사용에는 잠깐만 여기 다시 이어갈게요. 이 부분에서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이쿠 다시 힘들어. 자, 세 번째 단점이 나오겠네요. 여기 in addition 세 번째 단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re are benefit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뭐에? 광범위한 사용에 뭐를? 퇴비나 콩과식물을 뭐로 사용하는 것? 녹색 퇴비 작물로 사용하는 작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그 유기농법의 그 단점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weed control 잡초 통제, 즉 잡초를 뽑는 것은 can be very difficult or require much hand labor. 엄청 어렵고 많은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If chemical cannot be used.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few people. 어떤 사람도 are willing to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작업, 즉 잡초 뽑는 일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함에 따라? 사회가 점점 wealthier, 부유하게 됨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즉 비료, 그러니까 퇴비만 사용함으로써는 엄청나게 일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면 단점입니까? 장점입니까? 당연히 단점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답이 3번이다.
이 뒤에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실제 내용 보시면은 아까 말했듯지만 뭐 여기 수확량 줄입니다. 비유기농이 비유기농 질소 공급물 즉 질소 비료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결국 단점이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인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계속 이어보죠. Some method used in organic farming, however. 하지만 여긴 이제는 또 뭐가 된다? 단점에 대한 또 재반박이 일어나네요. 이러한 방식, 유기농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방식은 하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현명한 use of crop rotation, 작물 돌려심기나 specific combination, 구체적인 특정한 조합, cropping, 그러니까 작물을 심는 것과 그 다음에 livestock, 요거는 가축이죠. 가축을 결합해서 기르는 것은 can make important,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뭐 저거는 여기서는 당연히 유기농의 좋은 점이 나오므로 5번도 맞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즉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빈칸에 좀 많았습니다. 아마 34번이 좀 쉬웠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은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알면은 이거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engagement가 뭘까요? 요거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 관여란 말도 당연히 뭐 있겠고요. 약혼이란 말도 있고요. 뭐가 있다? 가장 요걸로 해석하죠. 세 번째 뜻은 뭐다? 그렇죠. 요거는 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전.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싸움의 반대말입니다. 이제는 디스가 붙었으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화해의 분위기.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보죠. 웃음은 involves not just practical disengagement. 실질적으로 화해를 만들 뿐 아니라 cognitive, 인지적으로도 화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런 뜻이 돼요. 결국 이 글의 소재는요. 웃음이고요. 웃음이 뭐 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떠한 뭐 대립을 없애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 좀 계속 보겠습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something is funny. 뭔가가 재밌는 한 we are for the moment. 그 순간 not concerned with. 신경 쓰지 않습니다. Whether it is real or fictional. True or false. 자, 그것이 즉 말한 것이 농담한 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가공일 것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이거죠. Cognitive disengagement란 말은 결국 뭐가 된다? 말한 내용의 진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유머는 말하는 내용의 true and false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계속 보죠. This is why 이런 이유로 해서 we give considerable 상당한 leeway. 그래서 이거는 여지를 둡니다. 사람들에게. 재밌는 말을 사람들에게 상당한 여지나 공간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의 말에 true인지 false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If they are not getting extra laugh. 그들이 여분의 웃음을 얻었다면 뭐함으로써 exaggerating 과장하다죠. 뭐 silliness of situation 상황의 어리석음을 과장하거나 or even by making up a few details. make up이란 말은요 억지로 꾸며내는 거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꾸며냄으로써 어떠한 상황을 과장함으로써 웃는다면 we are happy to grant란다는 기부의 뜻입니다. grant them comic license. 그들에게 웃음의 라이센스를 줍니다. 이거는 일종의 시적 허용이라는 거죠. 라이센스. 재량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적 허용이라는 거죠. 시적 허용의 얘기는 뭡니까? 아름다우면 시적으로 의미가 통하면은 그것이 tru인지 false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처럼 커밍 라이센스를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Indeed, someone listening to funny story.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who tried to correct the teller.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서 당연히 여기로 someone으로 가겠네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try to correct the teller. 말하는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no, he didn't spill the spaghetti on the keyboard and the monitor just on the keyboard. 자, 여기 뒤로 갈게요. 그냥 이렇게 즉 웃긴 말에 대해서 농담에 대해서 true and false를 하려는 사람은 will probably be told 듣게 됩니다. 다른 리스너에 의해서 뭐라고? Stop interrupting. 뭐를 방해하지 말라고? 웃긴 얘기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유머라는 것은 true and false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creator of humor, 유머의 창조자들은 putting idea into people's head. 어떤 생각을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재밌게. 오케이? Those ideas bring. 이러한 생각이 가져오는. 그리고 뭐는 아닌 거야? 뭐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야? True and false를 제공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true and false에 해당되는 말은 뭐냐? 당연히 accurate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답이 될 것들이 많아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물론 뭐 5번도 억지로 하자면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True and false에 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말은 뭐다? 당연히 accurate가 될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32번도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뭐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실제로 단어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앞쪽은 우리가 읽어도 뭐 소용없는 거니까요. 자, 이제 뒤부터 빈칸 뒤부터 한번 읽어보죠. Presentational styles. 이거는 발표나 표현이죠. 즉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를 전하는 스타일은 be subject to는 영향을 받습니다. 긴장감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Informational, educational purpose, 교육 목적과 need to engage us entertainingly.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죠. 앞에 보면 당연히 뉴스고요. 그냥 프레젠테이션은 뉴스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그냥 뉴스 스타일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교육적인 것과 재밌는 것 두 가지에 영향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Current Affair. 시사 문제의 프로그램은 open serious 아주 진지합니다. 톤에 있어서. 그리고 stick to 고수합니다. 균형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럼 여기 상당히 교육적이란 거죠. 뭐 시사 문제는 교육적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More popular programs. 더 재밌는 프로그램들은 채택합니다. Friendly. 친숙하고 가벼운 이디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할 때 보통 뭐를 쓴다는 겁니까? 시사 프로그램은 진지한 어투를 사용하고 뭐 연애 오락 프로그램은 가벼운 이디엄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In which we are invited to consider impact of particular news
i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이해되셨죠? 가벼운 거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뭐 얘는 교육적인 거 시사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뭐야? 아, 그렇지. 요거는 교양 파퓰러 프로그램이죠. 어딨냐? 요거는 뭐 파퓰러 프로그램은 재미를 추구하겠네요. 여기까지 뭐 다 이해되실 겁니다. Indeed, contemporary news construction, 지금 현대 뉴스의 구성은 come to rely on increased use of faster editing.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얘기가 살짝 바뀝니다. 이제 소재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다? 현대 뉴스에 관한 거다. 그죠? 자, 그럼 현대 뉴스 어떤 특징이 있나 봅시다. 빠른 편집 템포하고 플래시어라면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렇죠? 번쩍번쩍 하는 표현 방식, including the use of 로고를 사용하거나 사운드 비트를 사용한다거나 빠른 비주얼 컷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다. 현대 뉴스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징들, 현대 뉴스의 특징이 이제 시작되고 있네요. 특징. Popular format. Popular format은 can be said to enhance understanding by engaging an audience willing to endure longer verbal orientation of older news format.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자, 재밌는 포맷은 can be said to 뭐뭐라고 합니다. 이해를 높인다고 합니다. 뭐 함으로써? 관여시킴으로써. 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랜 말로 전하는 옛날 방식의 old news 포맷의 긴 말로 전하는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죠. 즉 말로 길게 설명하려는 것을 견디지 않으려고 하는 청중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뭐냐면은 현대 특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파퓰러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청중들을 이해를 높이려고 한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근데 학생 여러분, 저도 요 문제를 해답지 없이 풀면서 학생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데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파퓰러 포맷이죠. 자, however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퓰러 포맷은 문제가 되도록 논쟁거리가 있게 작동합니다. To induce understanding, 이해력을 줄이려고 뭐 함으로써 failing to provide structural context for the news event, 뉴스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상황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해력을 높이려고 했지만 결국 뭐 하게 된다? 이해력을, understanding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글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거는 현대 뉴스의 특징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앞부분에서는 뭐 뒷부분 현대 뉴스의 특징을 얘기했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답이 몇 번이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테크닉. 전통적이고 틀렸겠죠? 그 다음에 prompt and full coverage of latest issue라고 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선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3번. 교육적인 미디어 내용. 프로듀스에 의해서 선호란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적인 얘기도 미디어 컨텐츠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3번은 무조건 아니고요. 1, 3번 아니고 4번 committed to long lasting news standard. 오래 지속되는 뉴스 기준에 대한 헌신. 그런데 여기서는 뉴스 기준 얘기도 아예 없습니다. 자, 버블, 말로 하거나 비주얼 idiom or mode of address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말로 하거나 시각적인 이디옴 혹은 어드레스의 방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어드레스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죠. 다루는 방식이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1번과 아니죠. 2번과 5번의 싸움입니다. 1번과 5번의 싸움인데 2번과 5번의 싸움이죠. 2번과 5번의 싸움인데 2번으로 하셨는지 5번으로 하셨는지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거는 앞에 전통적인 방식과 그 다음에 현대적 방식 그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요 부분에 즉 전통적 방식과 현대적 방식의 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최신의 이슈의 보도의 방식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full coverage 전체를 다 보도하고 있는데 coveragega 보도의 뜻인가요? 그런지 어떤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5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address 어떠한 말을 전달하는 방식 혹은 시각적이거나 말로 하거나 시각적인 이디옴이란 말은 진짜 관용구죠. 관용구. 그러면 옛날에는 어떠한 관용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했냐. 이거 전달이니까요. 전달했는 자. 그리고 현대는 어떤 이디옴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 글의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답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뉴스는 텔레비전 포맷에서 구성됩니다. 주제나 이야기의 선택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그렇죠.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한국말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조금 더 타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깁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근데 요 빈칸 요거 35번 문제 정도 하나 어렵고요. 그 뒤에 문제는 생각보다 6월 9호보다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33번 하나 보겠습니다. 일리노르 오스트롬은 found that 알았습니다. There are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중요한 요소가 있다. bring about 발생시키는 stable 안정적인 제도 기관의 해결. 자, solution to A 하면 A에 대한 해결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딱 commons 하면은요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문제에 대한 해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글의 소재는요 공유지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죠. She pointed out for instance that 예를 들어 대대라고 시작했습니다. The actor affected by rules, the use and the care resource 자원의 사용과 어떠한 관심의 규칙에 영향을 받는 액터들은 must have right 어떠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For that reason 이러한 이유로서 사람들 who monitor and control behavior user 그 사용자의 행동을 모니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들은 should also be used 또한 유저가 되거나 혹은 have been given 어떠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mandate라면 명령이라고 할게요. 그냥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글의 핵심이 요거예요. 사용자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 해결하는 방법 통제자가 컨트롤 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 통제하는 사람이
사용자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통제하는 사람도 사용자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사실은 저도 요거 풀 때 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함으로써 이 글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당연히 통제하는 사람은 사용자 통제하는 당연할 겁니다. 이건 당연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즉 공유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사용자에 의해서 명령,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빨리 한번 보죠. This is significant insight.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as 뭐뭐이므로 대디아를 보여줬으므로 prospect 어떤 전망이 나빠요. 중앙에 통제받는 해결책의 전망이 나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The problem of commons. 공유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주권 국가로부터 나오는 해결책. 그죠? 즉 국가가 행하는 해결책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뭐와 비교해서? with comparison with local solution. 지역의 해결책과 비교해서. 근데 그 지역의 해결책 잘 볼게요. for which user assume 맡아요. 개인적인 책임을 맡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서 개인적 책임이 뭡니까? 그렇죠. 그 지역사회를 통제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지역사회가 사용자를 통제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익숙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사용자가 assume 떠맡아요. 뭘 떠맡아요? 사용자가 뭘 떠맡습니까? 개인의 책임을 떠맡는다. 여기서 그럼 개인적 책임이 뭡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기는 통제, 컨트롤러를 통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스트롬 또한 emphasized, 강조했습니다. Importance of democratic decision process,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and that all users, 모든 사용자들은 must given access to local forum. forum이란 말은 여론 토론 광장이죠. 지역의 토론 광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For solving problems.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봐. 한국말로 여기는 뭐가 됩니까? 통제자를 사용자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답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전체 사용자가 이 사람 사용되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보시면은 1번이 답이고요. 2번 보세요. 개별적인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된다. 이거는 추론을 전혀 할 수 없고요. use those resources, 이러한 자원을 사용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demand free access,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상당히 맞는데 여기부터 문제가 되죠. 요거는 자원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제정한 데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request proper distribution, 이때 메리트는 장점이 아니라요, 공정, 뭐 쉽게 말해서 공과죠. 자신이 한 일에 맞춰서 분배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번인데요. change the rule이란 말은 뭡니까? 어떤 규칙을 바꿀 때 참여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4번. 34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정확성이 과학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과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정확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학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얘기가 살짝 바뀝니다. 자, 어디 있나요? 언더 컨트롤이 좀만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이 부분부터 볼게요. 자, 이제 지우고요. 과학 얘기에서 이제 역사 얘기가 됩니다. 역사적 통찰력은요, it's a matter of continuous narrowing down, narrow down, 좁히는 겁니다. 이전의 견해를 좁히는 것이 지속적으로 좁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어떤 사실에 첩분해 가는 거, 첩분해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와 반대로 폭발시키는 겁니다. 뭐를? 가능한 관점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역사적인 통찰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죠. 이러한 관점에서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역사 통찰력의 발전은 아마도 여겨집니다. 외부인들에 의해서. 뭐로써? 프로세스, 과정이죠. Creating more, ever more confusion.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더 많은 혼란이란 말은 답을 하나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견해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퀘스천이란다는 여기는 질문이 아니라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거만 제대로 알았어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뭐를 아까? 정확한 거를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함을, 정확성을. 자, 여기 지우고요. 딱 떨어지는 거. 정확함을 의심해야 된다. 의심하는 거다, 역사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35번. 35번 전체하는 거 관련 없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제 보죠. Since their introduction, 그것이 도입한 이래로 information system, 정보 체계는 has substantially,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방법을, 사업이 행해지는 방법. 그러면 여기서는 이 글의 소재는요, 정보 체계가 뭐에 영향을 주었다? 기업의 활동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글은 뭐 답이 4번인 거는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아마 맞췄을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 정보 처리 시스템이 뭐에 영향을 줬다? 비즈니스, 기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4번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많은 주요한 기업들은 펀더먼털, 근본적으로 changing their business model,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켰습니다. By focusing on profitable unit, 이 수익이 나는 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커링업, 잘라내는 거죠. 덜 수익이 나는 분야를.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정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인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순서에 해당되는 문제 36번과 37번 두 문제인데 뭐 사실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는 순서 하나 넣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가 나왔다? 텍스가 가격을 상승시켜서 자원의 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지금 아까 B번의 예시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BA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B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가 A번의 결과로 C가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인데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In spite of likeness, 유사성이죠. 픽셔널, 가공과 현실 세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fictional world, 가공의 세계는 debate 벗어나 있습니다. real world, 그 실제 세계와 하나의 커다란 면에서 이렇게 됐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자, A번 한번 읽어보죠. 작가들은 have selected, 선택하게 됩니다. 내용을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own worldview, 세계관에 따라서, 혹은 his own conception of relevance, 그 주제와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이는 attempt, 시도로서 뭐야 된 시로? to be neutral, 중립적이게 되려고 하거나 객관적이 되려고 하거나, 혹은 convey subjective view on the world, 세상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whatever the motive, 동기가 무엇이든 작가의 subjective conception, 주관적인 세상에 대한 생각은 끼어 있습니다. 어디 사이에? between the reader, 리더와 original, untouched world, 원래의 세상 사이에는.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A번은요. A번은 작가가 보는 관점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B번 보죠. Because of the inner quality, 내적인 면들, the individual is endowed, 부여받는 거죠. 뭐를 통해서? inherited, 유산과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받는 내적인 어떤 특질 때문에 마인드는, 어떤 개인의 마음은 기능합니다. 뭐로서? 필터로서. 그래서 every outside impression, 모든 외적인 인상들 패스로 전달되는, 그것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인상들은 is filtered, 걸러지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 독자가 직면하는 세계는 이미 프로세스는 가공되어야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걸러졌습니다. 뭐에 의해서? 다른 의식에 의해서. 그런데 학생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의식이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작가죠. 그럼 B번은 앞쪽에서는 개인의 의식으로 이해한다 나오고요. B번이 좀 어려운데 여기는 however가 나왔습니다. 여기 또 누가 개입한다? 작가가 개입한다. however 사이에 작가가 개입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번으로 가죠. 자, existing world faced by individual, 개인에 의해서 직면하는, 현존하는 세상은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infinite, 무한한 혼란이고, 사건의 무한한 혼란 속에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뭐 이전에? 이것들이 organized, 조직되기 전에 뭐에 의해서? 개인의, 인간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뭐래서 요거는 개인이 세상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여기 however가 있기 때문에 작가 얘기는 요 뒤에 A번에 작가가 해석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C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C번은 B번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개인 하지만 작가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CBA, 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38번과 39번 문장 넣기인데요. 사실 이것도 얘기가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이해하려면은.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자세히 해석하는 건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종업원들을 새로운 위치로 재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교육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재교육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재교육과 관련돼서는. 재교육과 관련돼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글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과 관련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동자를 재교육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와야 된다? 리트레이닝, 재교육 얘기가 이 앞에 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39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as long as the irrealism of the silent black and white film predominated, one could not take film fantasy for representations of reality.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as long as 뭐뭐인한 흑백, 무성 흑백 영화의 비현실성이, 현실주의가 지배적인 한 사람들은 could not take a form입니다. 필름의 환상을 현실이라고, 현실의 반영이라고, 즉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자, take A for B는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 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면은 영화가 제공하는 판타지는 뭐가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영화는 cinema is valuable,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Not for its ability to make visible, 근데 원래는요 make a visibl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목적, 여기 와야 되는데 뒤로 살짝 빠진 거죠. 목적 길어서. 즉 A를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뭐를? The hidden outlines of our reality, 우리 현실의 숨겨진 윤곽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but for its ability, 이것의 능력입니다. To reveal what reality is a veil, the dimension of fantasy, 이렇게 되죠. 환상이, 이렇게 현실이 가리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영화는 왜 가치가 있다? 판타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this is why, 이런 이유로 해서 to a person, 어떤 사람에게 the first great theorist of film, 영화의 가장 위대한 이론가에게는, 이론가는 decries, 비난합니다. The introduction of sound and other technical innovation.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색깔, 컬러나 사운드는 비난을 받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 왜 비난을 받을까요? 당연하게 판타지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계속 가죠. 시네마는 was entirely phantasmatic이네요. 환상적인 art, 예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innovation, 그러면 이번에는 못 들어오겠네요. 이러한 혁신들은 완전히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what's worse, 설상가상으로 they, 이것도 혁신이 되겠죠. could do nothing but, 단지 do nothing but only의 뜻입니다. 단지 필름메이커나 오디오 청중들을 away from, 멀어지게 합니다. phantasmatic dimension of cinema, 영화의 환상적인 면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강력하게 potentially transforming, 변형시키게 됩니다. 뭐를? 영화를 mere delivery device, 전달 장치로 변환시킵니다. 뭐를? 현실의 표상으로서. 이해되셨죠? 판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뭐만 반영한다?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sound and color threaten, 위협하게 됩니다. To create just such illusion. 여기는요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한 허상만 만들어내서 결국 파괴하게 됩니다. 뭐를? 가장 본질적인 영화 예술의 본질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죠. As 루돌프 언하임이 말했듯이 the creative power of the artist, 예술가의 창의적인 파워는 come into play란 말은 작동하게 됩니다. 뭐 할 때만, 어느 곳에서? reality, 현실과 영화의 표상이 일치하지 않는 곳, 즉 흑백 영화에서만 창작의 힘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은 영화는 판타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소리와 색을 통해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지를 파악했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글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하지만 색깔과 소리는 허상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영화의 본질을 파괴한다라고 됐으면 이 글은 지금 요구에 해당되는 말이죠. 지금 문장 전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but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영화적 환상을 뭐라고 여기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요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여기 버트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죠. 영화적 환상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안 하고 단지 뭐만 합니다. 이때 여기는 앞에 not과 연결시켜서 하지만 단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필리적 환상은 현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지 뭐만 한다? 허상만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0번은요. 요거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여기 이거는 두 가지의 큰 방법이 있다. 과학하는 방법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의 방법은 과학적 설명이고요. 얘는 뭐다? 일반화의 최소한의 수를 수로서 일반화의 최소한의 수, 즉 어떤 원리하에서 현상을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답줄로 가면은요, 답은 여기서 최소한이니까 1번 아니면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은 자 계속 보면은 두 번째 방식은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일반화인데요. 그 일반화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일반화가 그렇죠. 개별 사건에서부터 나오는 일반화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학생 여러분들이 1번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패턴은 당연히 어떤 원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과 42번인데요. 41번과 42번인데 사실은 뭐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아마 시간만 넉넉히 주어지면 뭐 충분히 풀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죠.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어떤 사물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something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nd it isn't hard to see why. 이유는 알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유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은 뭔가를 분류하는 거고요. 분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말이죠. 자, 계속 보죠. Imagine trying to shop in a supermarket where the foods are arranged in random order. 랜덤 오더란 말은 무작위의 순서죠.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슈퍼마켓에 갔다고 하자. 그 다음에 토마토 수프, 뭐 여긴 지금 전부 다 랜덤한 쭉 얘기가 쭉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랜덤으로 막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찾는 일들은 time consum이란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며 엄청나게 어렵거나 아마 불가능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죠. 자, 여기는 뭐다? 분류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편리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 쉽습니다. 자, in the case of supermarket, 슈퍼마켓의 경우에 someone, 누군가는 have to design system of classification. 아시겠죠? 분류해야 됩니다. 하지만 there is also, 자, 분류가 항상 필요하다고 했어요. 앞에서는, 그죠? 하지만 이미 ready-made 기성품의 분류 체계가 있다. 어디에는? 우리 언어에 존재하는. 여기서 얘기가 딱 떠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글은 앞에 얘기는요, 세상에 대한 분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이 글의 소재고요. 소재는 누군가 하기도 하지만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또 word dog. 예를 들어 dog라는 단어는 group together certain class of animal. 어떤 분류의 애니멀들을 모아서 distinguish them. 그들을 구분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Such a grouping. 이러한 그룹핑은 may seems to 답은 요건데요. 자, 왜 그런가 좀 보겠습니다. 너무나 뭐해서 to be called classification. 분류라고 불릴 수가 투투니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개나 코끼리 이 두 분류를 딱 보면은 무엇이 개고 무엇이 코끼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뭐다? 분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답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아까 말했지만 이 글은 앞에 여기서 뭐였다? 분류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우리 편의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분류는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분류를 언어 속에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abstract가 아닌 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3하고요. 45, 44, 45는 뭐 엄청 쉬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 글은 보시면은 44번에 보시면 먼저 여기서 C번에 잠깐 볼까요? C번 44번에 C번 오케이 C번 애나는 really like her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코라는 새로운 멤버였고 애나가 had personally invited to join the club 클럽에 가입하라고 개인적으로 초대한 애였다. 그리고 애나는 real like her 이때 her는 당연히 코라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죠. 요거 한번 보죠. 여기 A번 at first and last 마침내 when 애나가 take a break 쉴 때 제인이 come over 그녀에게 와서 이때 그녀에게 왔다. 그녀가 누가 됩니까? 당연히 애나가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A, B, D, C는 전부 다 애나고 C만 코라인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B번에 보시면은요. B번에 자 볼게요. 그리고 코라가 worked in the wounded soldier with bandage on her face or arms. 알겠죠? 부상당한 병사처럼 밴디지를 얼굴과 팔에 붙이고 들어왔을 때 놀랐습니다. 놀란 애나와 제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45번 볼게요. 45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답은 2번인데 애나와 제인은 코라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놀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번 22학년도 영어 수능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가 조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나머지 입시 일정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